3개월 밀린 월세 임대인이 문 바꿨다. 안녕하세요. 버딩미. 당신이 판사라면? 입니다. 오늘은 정말 황당하고도 억울한 사건을 들고 왔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내 집 문이 안 열린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고 집주인은 이미 계약 해지했다고 하고 내 짐은 아직 집 안에 그대로인데 이게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과연 집주인의 행동,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까요? 때는 2023년 3월 15일 저녁 8시 수원시 팔달구의 한 원룸 앞이었습니다. 민수진 씨, 올해 34,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익숙하게 눌렀던 현관 비밀번호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3번, 4번, 5번. 결과는 같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진 씨는 즉시 임대인 박영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영호 씨, 58살. 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미 통보했잖아요. 월세 3개월 밀렸으니 계약 해지했다고. 오늘부터 내 집이에요. 민수진 씨가 제 짐은요, 아직 안에 다 있는데요. 라고 항변하자 박영호 씨는 내일 낮에 와서 짐 빼가세요. 30분만 시간 줄게요. 라고 답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민수진 씨는 2022년 9월 1일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5만 원 조건으로 이 원룸에 입주했습니다. 당시엔 IT 스타트업에서 월 250만 원 가량을 받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그런데 그해 12월 회사가 갑작스러운 자금난으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했지만 수령까지 시간이 걸렸고 2023년 1월부터 월세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박영호 씨는 2월 말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월세 2개월 연체 3월 5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러자 민수진 씨는 3월 초 박영호 씨를 직접 찾아가 사정을 설명하며 4월 말까지만 기다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박영호 씨는 한 달만 더 기다리겠다고 했고 민수진 씨는 그 말을 믿고 안도했죠. 그런데 약속한 한 달이 차에 지나기도 전인 3월 15일 박영호 씨는 일방적으로 되어락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민수진 씨는 그날 밤 친구 집에서 잘 수밖에 없었어요. 다음 날 낮 12시 박영호 씨가 딱 30분 동안 문을 열어줬고 민수진 씨는 그 짧은 시간 안에 황급히 옷가지와 노트북만 챙겨 나왔습니다. 나머지 짐은 일주일 뒤에 버리겠다는 통보를 받았고요. 그 짐들은 베란다에 아무렇게나 쌓여 비에 젖어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분했습니다. 민수진 씨는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런 식으로 쫓겨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고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임대인의 행위는 불법입니다.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월세를 3개월이나 밀렸으니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하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도 가능한 일이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과 집주인이 직접 세입자를 내쫓을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반드시 법원의 판결을 받고 집행관을 통한 정식 강제 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걸 자력구제 금지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아무리 내가 옳더라도 법을 건너뛰고 직접 실력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힘 있는 사람이 마음대로 약자를 내쫓을 수 있는 세상이 되는 거잖아요. 먼저 민수진 씨 입장을 들어볼게요. 민수진 씨는 분명 월세를 밀렸습니다. 본인도 그건 인정해요. 하지만 집주인 박영호 씨는 분명히 4월 말까지 기다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어기고
법원 판결도 없이 비밀번호를 바꿔 사람을 집 밖으로 내몬 건 명백한 권리 침해라는 거예요. 게다가 짐을 가져갈 시간으로 단 30분을 줬다는 건 사실상 짐을 빼갈 기회를 준 게 아니라 빼앗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합니다. 그 결과 재산이 훼손됐으니 당연히 손해배상도 받아야 한다고 했죠. 반면 박영호 씨 입장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달이나 월세를 못 받았어요. 165만 원입니다. 2월 말에 내용 증명까지 보내 공식적으로 통보를 했고 세입자가 그걸 확인했습니다. 짐을 가져갈 기회도 줬고 세입자 본인이 스스로 일부만 가져간 거라고 주장하죠. 박영호 씨는 내 집인데 내가 들어가는 게 왜 범죄냐고 반발했습니다. 소유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지금 버딩미 블로그에서 직접 투표해 보실 수 있습니다. 민수진 씨의 손을 들어주실 건지 아니면 박영호 씨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보실 건지 여러분의 한 표가 모이면 실제 법원 판결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비교해 드립니다. 투표를 마치신 분들께만 실제 판결 결과가 공개되니까요. 꼭 참여해 보세요. 과연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자, 드디어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재판부는 먼저 계약 해지 자체는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르면 세입자가 월세를 2달치 이상 연체하면 집주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거든요. 민수진 씨는 3개월치 165만 원을 연체했으니 박영호 씨가 계약을 해지한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재판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해서 임대인이 스스로 세입자를 내쫓을 권리까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민사집행법 제261조는 부동산을 명도, 즉 비워달라고 요구하려면 반드시 집행관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박영호 씨의 일방적인 비밀번호 변경은 그 자체로 위법이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주거침 입조의 성립 가능성도 인정했어요. 박영호 씨가 집 소유자이긴 하지만 민수진 씨가 적법하게 살고 있는 공간에 허락 없이 들어가 통제한 것은 형법 제319조 위반이라는 겁니다. 다만 박영호 씨에게 범죄 의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형사처벌보다 민사배상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손해배상은 민수진 씨가 청구한 300만 원 중 120만 원만 인정됐습니다. 훼손된 물품의 실제 가치와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면서도 민수진 씨 본인이 월세를 연체한 책임도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한 결과예요. 결론은 원고 민수진 씨 일부 승소, 피고 박영호 씨는 손해배상 12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었습니다. 이 판례가 우리 일상에 주는 교훈 정말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집주인이시라면 세입자가 월세를 밀렸다고 해서 절대로 직접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짐을 내다버리는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순간 정당한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반드시 법원에 명도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관을 통한 강제 집행 절차를 밟아야 해요. 반대로 세입자 입장이시라면 혹시라도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즉시 사진이나 영상으로 현장을 기록해 두세요. 그리고 법률구조공단에 연락하면 무료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는 사실, 법원도 분명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이 사건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버딩미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표, 한 번의 공유가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게 되는 힘이 됩니다. 다음 판례에서 만나요.